일단 자격증 관련된 거는 이제 구청 가서 진행을 해야 되고 신체 검사도 해야 돼요. 신체 검사 제일 중요한 게 혈압인데 혈압이 140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140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장안평 뭐 같은데 가서 수속을 밟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자격은 말했지만은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저 사업장 그 중고상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보여주고 저희가 뭐 마음에 들면은 그 차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새 차를 사는 방법도 있고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새 차 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한 1년인가 2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새 차로 바꿨죠. 권리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권리금. 그러니까 권리금은 이제 차량 중고차 주인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커미션만 먹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루를 잘하면 한 달을 잘하고 또 한 달 잘하면 1년을 잘하고 또 1년을 잘하면 10년을 가고 요즘 보면은 한 80세 넘어서까지들 운전하시는 분이 많고 일본에서는 뭐 80세 이후가 뭐 거의 다라고 그럽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다음에 오래 하려면 이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지금 아까 한 얘기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하는 얘기도 제가 처음에 초심자 때 택시 승객 중에 운전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뒤에 시트하고 90도가 되게 앉아라. 그래야지 이 척추가 오랫동안 이상 없이 쓴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탔어요. 지금까지 습관이 돼서 그 좋더라고요. 뭐 장거리를 달려도 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방어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저의 단점은 좀 조는 게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졸지 않도록 최소한도 쉬는 시간에 자기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쉬는 날에도 뭐 약주를 든다든가 좀 이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만두는 분들은 다른 직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다른 걸 해보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주로 많죠. 네. 보수도 있고 다른 일하는 그 자기 직종에 대한 그 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지만 그리고 또 다시 오는 분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은퇴한 후에 택시 기사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한 80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70, 한 2, 3세 되니까 살짝 그 접촉하는 사고가 건수가 1년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이제 더 조심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80세 넘어까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령자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정밀 검사, 기술 검사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 스피드, 순발력 뭐 이런 걸 다 테스트 하는데 그 합격해야지 돼요. 그거 실패하면은 또 택시 손을 놔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된 거는 제가 수입이 없잖아요. 택시 운전하다가 사실 그날 벌어서 그날 운전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한 2, 3개월 코로나 이후에 기다려봤는데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가 되냐? 계산해 봤더니 15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접촉사고도 몇 건 1년에 한 3건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다 합하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일 안 하면 150만 원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일단 택시는 팔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옛날부터 주택연금은 공부를 조금 해왔었는데요.
70세가 되고 약 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한 5억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3억 이하일 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서울에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겠지만 제가 용인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혼자 와이프 몰래 이제 가봤어요. 가서 상담 신청을 해서 이제 해봤는데 쫙쫙 듣고 나왔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괜찮은데? 근데 그 당시에 자고 나면 그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그 상담해가지고 그 가입한 때 받은 그 금액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그 당시에 자고 나면 1,000만 원씩 올랐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조금 더 지나보면은 괜찮겠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 이제 혼자 와서 한 2달인가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내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사위들하고 딸하고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다 이제 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택시 고정비 계산도 해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제 의견에 찬성을 했고요. 자녀들은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사위들 잘 만나서 지금 다 주택을 일단 뭐 융자금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받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갚으려고 이제 갚고 해야지 이게 주택연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갚으면 그럼 얼마냐 하고 계산해 봤더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야, 요거는 전후 후박형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후 후박형은 탈 때 한 10년 동안은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뭐 고령자니까 많이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좀 작게 받아도 된다 이런 그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받는 사람도 한 2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주택연금을 들었고요. 네.